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눔복지교훈에서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자, 2024년 청소년 지도사 면접 준비하고 계실 건데요.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1차 필기시험을 면제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죠. 최소한 불합격의 요인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필기 면제 수험생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면접 시험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1급, 2급, 3급인데요. 2027년부터 이제 3급이 폐지된다라고 하잖아요. 3급이 폐지되고 2급이 좀 강화됩니다. 그것은 아직 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면접 교재, 최근에 이제 나온 교재는 1급, 2급, 3급이 이제 3급을 준비하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면접 시험은 아시다시피 구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성도 파악하고 지식의 정도도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구술시험, 인물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인성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인 인간적인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자질을 측정할 수 있겠죠.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험이 없는 시험도 있고요. 면접 시험이 있는 시험도 있는데, 면접 시험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필기시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 필기시험은 거의 다 전공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측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시험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접 전문가인 면접위원들이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답변은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고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청소년 관련 분야의 봉사활동이라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경험적, 즉 에피소드를 넣어서 말씀하시면 면접위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일종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숙지하지 못하면 감점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합격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우수, 보통, 미흡, 상, 중, 하에서 이게 5점이거든요. 5점인데 만약에 우수다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이다 그러면 3점이 되는 거고, 미흡이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을 받으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흡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미흡이 있으면 불합격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점을 당해서 여기에서 미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요? 정책,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1차 필기시험에서 면제된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면접 시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면접 시험에서 테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청소년 관련 분야에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분야 홈페이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막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는 답변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좋은데, 이 압축해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괄식이에요. 두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상 답변의 결론이 있을 건데, 그 결론을 먼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연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의사 표현의 정확성, 그 다음에 논리성, 이 항목이 있거든요. 평가 항목이. 의사 표현에 대한 정확성과 논리성의 평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예요. 연습을 하셨을 때 두괄식으로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이제 평가 항목을 볼까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이나 정신 자세,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인성이에요. 인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사명감, 그 다음에 지도 철학,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를 면접위원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안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 자기소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죠. 자기소개에는 성장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는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자기소개에 쑥 묻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되어 있는지, 사명감은 있는지, 사회적 책임감은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A 품행 성실성이 있습니다. A 품행 성실성은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한가, 그 다음에 자질, 태도는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는 입퇴장도 들어가요. 입퇴장 시 태도가 어떤지, 여기 태도가 있잖아요. 여기 입장할 때 태도, 퇴장할 때 태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 들어갈 때 좀 이렇게 목례하고 깍듯하게 말도 이게 뭐냐면 경어체거든요. 경어. 뭐뭐입니다, 뭐뭐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어, 이런 것을 사용하시잖아요. 면접장에 들어가셔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이런 말투보다 입니다,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입퇴장할 때 인사, 목례 같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중례라고도 하죠. 되게 이렇게 입실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정중례 하지 않죠. 가볍게 목례하고, 여러분들이 착석하기 전에 정중례하고, 안녕하십니까 정중례하고 앉고,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는 하대하는 거예요. 부하 직원한테 수고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위원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 앞으로 나가서 돌아서 가볍게 목례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격식을 따로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착석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위원들이 그거 안 보는 거 같죠? 다 보십니다. 다 보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성실한 답변이 좀 필요하죠. 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뭐 장난하러 왔나?
아니면 뭐 이게 뭐랄까 약간 뭐라죠? 정말 공식적인 시험의 면접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면접위원한테 느껴졌다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면접위원장은 A를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A를 답변하지 않고 약간 삐딱한 A-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지를 하고 내가 지금 답변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중지를 하고 면접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해서 답변이 약간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노력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안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낭패를 보는 거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답변하는데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딱 중지하고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긴장하면 이 질문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면접위원분들은 목소리가 작으셔갖고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이걸 거야 하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좀 긴장했나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듣고 답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만약에 청소년이 이런 것을 다 질문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해볼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경청해야 되고. 그런 것을 청소년 이제 지도사가 됐을 때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면접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성은 이미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답변의 정확성, 논리적인 의사표현 능력,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성은 답변에서 좀 묻어나겠죠. 저 사람이 전문적인 게 전혀 없네. 라고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접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전문 지식.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적 자질이죠. 그 응용 능력. 이게 전문적 자질이 됩니다. 전문적인 자질인데 응용 능력이 있잖아요. 이 응용 능력은 여기 있는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대처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황 질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을 이제 면접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죠. 상황을 물어보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도사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도사 시험에는 상황 질문이 그리 많이는 안 나옵니다. 상담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 지도사 시험에서는 좀 그런 거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 여기 응용 능력의 또 하나가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쌓았어요. 그럼 이 전문성을 프로그램에 담는 거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에게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이해. 이 교재에 보면 청소년 관련 법령 우리가 육성제도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들이 있죠. 그런 법률에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있죠. 정책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 전문 지식 그리고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 질문은 이거예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으냐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길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그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셔요. 3명 정도 들어가요. 지도사는 3명 정도 들어가는데 수험생이 3명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면접위원장도 되게 3분인데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거기서 길게 말할 수 없겠죠, 당연히. 만약에 3대1이면 좀 길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명, 2명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 잡아서 연습하셔서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이 있습니다. 자,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이 엿보이는지, 환경이 변화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 많은 환경의 변화 또는 상황의 변화 또는 급변하는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는 청소년 지도 능력이 필요하겠고, 긴급 위기 상황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이나 대처 능력이 있을 거고, 개인의 역량 강화, 이거는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 지도사 1급을 취득하셨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 3급을 취득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어떤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어떤 지도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우리가 보통 수련시설이라고 말하는 유스 호스텔, 야영장, 문화의 집, 특화시설, 이게 다 수련시설이잖아요. 이 수련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좀 발휘하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향후 계획 물어보면. 자, 이제 평가 영역은 항목은 말씀드렸고요. 이제 각각 3점 만점이다 라고 했잖아요. 5가지. 총 15점 만점 중에 1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된다. 우리가 총점의 만점 점수가 15점입니다. 제가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 2,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3점 만점이니까 3, 5, 15 3, 5, 15 그래서 15점 만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이면 2점이겠죠. 그럼 2, 5, 10이잖아요. 그래서 10점 이상, 이걸 쉽게 말하면 보통, 즉 상중하에서 보통 이상, 중 이상을 받으면 1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하고 5개 영역 중에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면접위원 2명 이상이, 그러면 이제 3명 중 2명이, 3명 중 과반수가 1.5명이거든요. 그러면 3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과반수 이상이, 자, 1점, 이것을 평가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씨, 이씨, 박씨 면접위원 3명입니다. 거기에서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 어떤 수험생의 평정 항목에서 앞에서 가치관 및 기본 자세가 있었잖아요. 1번 항목에 거기에 1점씩을 줬어요. 그럼 이건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점수가 아무리 1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전체 점수가 1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평가 항목 하나에서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 영역이라도 라고 했잖아요. 하나 영역이라도 두 사람이 미흡을 줬다. 그럼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미흡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미흡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면접시험 수험자 응시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번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자는 시험 일시, 장소, 입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 당일 입시 시간까지 대기실에 입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입시 시간 이후라면 응시가 불가능하고요. 자, 시간 내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이 있는데 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식하실 수 없습니다. 특정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것은 유의사항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면접 시 고득점 10개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관되는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 30초 정도, 1분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30초에서 1분 정도의 자기소개, 관심 분야, 장점이 부각되도록 해라.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긴 문장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긴 문장은 비추. 긴 문장으로 하면요, 듣는 사람이 집중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고요. 자신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도 좀 필요하고, 뭐 장점하고 결부돼서 한꺼번에 말씀을 한다면, 네, 저는 성실함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앞에 헤드라인을. 자, 그 다음에 유행어, 화려한 수사하고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유행어를 쓴다든지 화려한 수사어구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좋은 평가를 받기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두 가지씩의 표현이 좋다.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말한다. 이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거잖아요. 결론을 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경험이 들어가면 좋죠. 어떤 것에 대한 답변에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냈으면 그 다음에 결론이 경험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설득력이 생겨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그러겠구나. 또 그 실제로 경험했다니,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경어를 써라. 유행어 피하고 뭐뭐입니다. 뭐뭐 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뭐인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뭐뭐 했어요, 뭐뭐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니다, 씁니다를 주로 하되 중간중간에 뭐뭐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죠. 자, 네 번째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경청을 잘하라, 이 말이죠. 경청을 잘하라, 최애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성실한 답변 노력과 연관성이 있네요. 성실한 답변 노력과 연관성이 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답을 만약에 잘못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보여주는 게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긴장한 나머지 이야기를 좀 어긋나게 했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요청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릴렉스,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라. 상황에 맞는 유머,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유머, 상황에 맞는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수험생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보통 빵 터진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웃어주신다는 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상황에 맞는 유머를 사용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으면 좋겠고, 딱딱한 주제의 질문이라면 에피소드, 이것도 경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의 봉사활동, 기관 봉사활동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청소년기가 조금 기억에 많이 남을 만큼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예. 자, 그 다음 6번째는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다. 자신을 재점검해라 라고 했는데요. 되게 녹화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터디를 운영하는데 이 스터디 할 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보여요. 그것을
재점검해서 수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큰 소리, 빠른 말투, 불안정한 시선, 자신도 모르는 버릇 이런 것들에 주의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접위원을 불쾌하게 하는 의사 전달이나 간혹 가다가 이 우리가 보통 의성어라고 하는데 그런 말투, 그다음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데 약간 반말의 말투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접위원 생각할 때는 불쾌하게 하는 말투가 돼요.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는지, 내 말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녹화 들었는데도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이게 녹화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면은 너무 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선은 되게 면접위원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목까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또 면접위원 세 분이다 보니까 답변을 할 때 이렇게 고루 시선을 줘야 되는데 한 분만 계속 보고 있다든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본다든지 천정을 본다든지, 면접위원을 보지 않고 다른 옆에 이렇게 눈동자를 돌린다든지 생각할 때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딱 앉아 있을 때 되게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이 신발까지 딱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신발까지. 그래서 이게 자세가 막 바디랭귀지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떤다든지,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상담사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7번의 청소년 상담사를 지도사로 바꿔주시고요. 10번에 있는 두 번째 줄에 그 상담사로 돼 있는데 지도사로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PPT에는 제가 수정해서 넣어놨는데, 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과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많은 면접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법률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차 필기시험에 면제 수험생이 있다. 많이 있다. 제가 통계는 잘 보지 못했지만 8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1차, 물론 이제 해당 과목을 이수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수했다는 조건하에 면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놓고, 또 그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도 있을 건데 그 견해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긍정 피드백,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면접관들은요, 되게 전문가 분들이에요. 기관장이거나 기관의 어떤 팀장이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긍정 피드백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돼요. 자, 8번째는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히라. 제가 앞에서 스터디 말씀드렸잖아요. 면접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데, 되게 우리가 이제 3대3 이렇게 정리를 하면 6명까지도 돼요. 6명까지도 가능해요. 면접위원 3명, 그 다음에 수험생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3대3으로 해서 빈출 면접 질문, 최근 시사,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요새는 딥페이크가,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가 좀 이슈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 스크랩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이제 면접 그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인성 관련 질문지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전과 같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과 같은 연습은 처음부터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한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정도 하면은 한 대략 10번 정도를 하겠죠.
10번 정도 뭐 이렇게 너무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요새는 줌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 뭐 만나서 대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대면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밀감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라. 면접장에 들어오는 앞에서 말했죠. 태도,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앉는 자세, 밝은 미소 이게 첫인상과 연관성이 있어요. 첫인상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표정도 면접 합격을 위한 점수에 반영된다. 어디에 반영될까요? 이런 게. 그렇죠. A 품행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A 품행 성실성. 여기에 들어간다. 청소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중간중간에 면접위원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실함. 또요. 공감 능력. 상황 대처 능력. 그 다음에 친화력. 그 다음에 창의력.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장점에 혹시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풍부한 경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2개 정도 생각을 하셨다가 장점을 한 가지 말고 2개 정도 생각했다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을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점을 말했다고 가정해요. 단점은 어떤 거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추가 질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장점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단점에 매력적인 단점을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 이런 건 안 좋은 단점이에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공격적이다. 그런 말도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좀 긴장을 잘한다. 긴장을 잘해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겠죠.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꼼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면은 어떤 의사결정이 좀 늦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단점 정도는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저장해 두는 것이 있는데 컴퓨터에 보면 그 자료를 찾기 쉽게도 하지만 이게 폴더로 정리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폴더에 정리하면 좋은데 이게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고 놔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저장 용량이 꽉 차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한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이게 경청이죠. 성실하게 들어라. 예,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대화는 말하기가 30%고 경청이 70%래요. 자, 그리고 경력 등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되겠죠. 진솔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솔함이 필요하다. 면접위원의 말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은 자신의 많은 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사로서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등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서 거짓말 더하게 돼서 일관성이 없어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력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고 경력이 없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솔한 면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취득해서 경력의 시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면접위원들은 충분히 박수를 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경력에 대해서 너무 부풀리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면접 상황과 준비 팁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그것까지 어떤 시뮬레이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수험번호에 맞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면접 도우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수험번호 순서대로 나가서 이게 뭔가를 뽑게 합니다. 이게 이제 면접 번호표예요. 자,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제비뽑기식으로 뽑습니다. 뭐 1번을 뽑았다, 2번을 뽑았다, 3번을 뽑았다, 그러면 세 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4번, 5번, 6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3인 1개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실생이 있다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시험 볼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시생이 있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이제 2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접위원은 일반적으로 3분입니다. 질문을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질문을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명, 2명, 3명 수험생입니다. 자, 수험생인데 면접위원 한 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접위원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접위원은 당신이 먼저 하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는 면접위원의 재량이에요. 재량껏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면접장에 가면은 이렇게만 계속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가장 나중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한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소개를 안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물어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요, 자기소개 질문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처음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물어보고 그냥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째는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후속 질문, 꼬리 질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면접을 볼 때, 면접 시간을 볼 때 한 10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10분을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이잖아요. 그러면 질문하고 거기에 후속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한 6가지나 7가지 정도 받겠죠. 이해되시죠? 3분이 질문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한 6개나 7개의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10분은 안 넘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한 조라고 하는데 한 조의 면접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아부 응시자의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후자가 많습니다. 이게 더 많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차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이걸 질문 받게 되면 다음에 답변한 사람이 유리해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앞에 있는 그 수험생이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 힌트, 소스 이런 것들을 좀 주게 되니까 뒤에 있는 수험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가시면 돼요. 꼭 정장 차림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입실할 때, 퇴실할 때 밝은 미소로 면접위원들을 응시하면서 가벼운 목례는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도사가 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향후 계획. 되게 이런 것들이 그 평정 항목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창의력, 의지력, 그 다음에 자기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기, 그 다음에 장점, 향후 계획, 이런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질문도 하기 때문에 꼭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맞춰 드렸습니다. 10번까지 해서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이 책의 차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 챕터 7, 7장까지가 파트 1이고요. 그 다음에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은 청소년 지도사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겸임교수 할 때 제자가 공모했다가 당선된 사례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모 프로그램 사례인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가오는 시험에서 청소년 지도사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수까지 잘 받으셔서 명실상부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하시고 또 총선 지도사로서 충분한 기여를 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